안녕하십니까. 박종찬 목사의 오늘 읽은 책 12번째 책 하버드 집중력 혁명입니다. 이 책은 에드워드 할로웰이 지었고 박성년 씨가 옮겼고 토네이도 출판사에서 2015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을 집중력 의사이고 의학 박사로 우리나라에서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로 알려진 성향들과 집중력을 잃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 저자는 집중력이 산만해지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중력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을 배우면 집중력을 관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책은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집중력 저하의 원인들과 해결책 등을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집중력 회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사례자는 생각이 날 때마다 모니터 속 가상의 세계에 빠지는 사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화면 중독자입니다. 저자의 말을 정리하면 무엇보다 화면 중독은 새로운 증상이기 때문에 이를 중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상의 세계에 접속되어 있으면서 현실의 관계와 일들이 엉망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화면 속 세상에 접속하는 시간은 따로 정해두어야 되고 타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라고 조언해 줍니다. 언젠가 한 아이가 TV 속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화면 중독이라 할 정도로 화면 속 세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정서적 욕구를 느끼고 싶은데 느끼지 못할 때 이런 가상의 세계에 더 몰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무엇인가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못할 때 더 쉽게 이 가상의 세계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SNS 세계에서는 더 친하게 느끼면서 정작 현실 세계에서는 멀게 느껴지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 빨리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오늘 가상의 세계에는 오랜 시간 접속하여 있으면서 정작 내 옆에 사람들과는 얼마나 대화하고 있을까요? 빠르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 세상 속에서 가상의 세계보다는 현실의 세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자는 하나의 일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멀티태스커입니다. 이들은 몇 가지의 일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바쁘고 정신없이 살고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스스로를 패배자로 느끼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사례자가 이렇게 된 이유로 어린 시절을 소개합니다. 사례자의 부모는 사례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타인의 부탁에 부응할 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또 인정받는 것을 배워왔기에 사례자는 늘 거절보다는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만들어갔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사례자가 어린 시절 만들어진 이 감정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저자는 사례자에게 다양한 요청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언젠가 뇌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일밖에 잘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다양한 일을 요구받고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인재처럼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가지 일, 그리고 타인에게 원하는 나와 내가 원하는 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린 시절 인정과 보상 체계가 망가져서 채워지지 못하는 내면의 갈증과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저자의 원인 분석 중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와 경계 설정이 안 되었다는 설명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어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타인을 위한 배려이며 이를 통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소개할 사례자는 타인에 대해서 집중하는 타입의 사례자입니다. 사례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남을 치유하고 돕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배경은 늘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자존감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타인의 문제는 해결하면서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타인에 대한 개입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자신에게 신경 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현재의 모습에 만족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장 배경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들로 자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성장 배경이나 현재 직업적 특성 때문에 타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해결해주고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처럼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실패자가 된 듯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처럼 내가 무엇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례자에게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체계와 경계 설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체계와 경계가 무너지게 될 때 집중력이 저하되고 결국 tum이 무너진 댐처럼 다른 일들까지 연이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개할 사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중력 저하를 가진 사례자입니다. 흔히 ADHD를 가진 사람인데요. 사례자는 집중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을 깜빡하면서 살아가는 사례자입니다. 이들은 쉽게 영감을 받고 신선한 자극원을 찾으며 직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쉽게 산만해지고 충동적이며 일을 미루거나 지각하는 일이 많고 타인의 말을 잘 듣지 못하며 마무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집중력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며 계획하기, 일정 관리, 마무리하기 등을 잘 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작업과 일들을 찾기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ADHD 전문 도서들을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저자는 ADHD의 장점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줍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 ADHD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요. 잘 할 수 없는 분야의 일보다는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맡기고 이를 집중할 수 있도록 케어하고 보살핀다면 자신의 장점 분야에서의 일을 역량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들은 전문가의 처방이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외에도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현종의 방문객이란 시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지도 않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멈춰있는 과거가 아닌 새로워질 수 있는 미래에게 인생이란 한마디로 규정 불가한 그 무엇의 집합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집중은 일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에 대한 것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계와 경계를 잊어버리고 살기에 타인과 빠름에 대해서 의미만 두기를 하기 쉬운 이때에 나와 느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1번째 책 박종찬 목사의 오늘 읽은 책 12번째 책 하버드 집중력 혁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찬 목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